10년의 세월을 빼앗는 탈모 이야기해 볼게요. 네, 풍성한 머리를 갖고 계신 피부과 전문의 노윤우 선생님께서 탈모에 관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죠. 10년이 뭡니까? 20년의 세월을 뺏기도 하죠. 네, 오늘의 주제가 젊어지는 비결인데 사실 탈모만큼 세월을 빼앗아가는 게 없습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게 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네.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 두 사진이 예.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지 않습니까? 삼촌이랑 조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그렇죠. 10에서 15년? 어. 그 근데 정도? 예. 사실은 두 사진이 같은 분입니다. 어머, 눈썹 보니까 똑같네요. 네네. 그러네요, 진짜. 아니, 머리만 다른데 저렇게 어머, 달라 그렇다. 보이네요. 어머. 두 사진의 주인공은 30대 남성인데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거가 아니라니요. 생명만큼 아니, 소중한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남자들 머리카락 하는 게 그렇죠. 얼마나 그럼 중요하겠어요. 이분은 네. 치료받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네, 치료도 하셨고 모발 이식 수술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당황스럽고 고통을 줄 수도 있는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탈모라는 건 특정 질환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말하는데 이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기는 탈모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환이 휴지기 탈모증, 원형 탈모증,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탈모라는 증상과 질환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가 맹장염,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으면 배가 아픕니다. 네. 똑같이 복통이라고 해도 맹장염과 위궤양은 서로 다른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탈모라고 해서 그냥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탈모의 원인 질환이 휴지기 탈모증, 원형 탈모증,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있으면 각각의 병은 다르게 치료를 합니다. 치료 방법이 다른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탈모 증상이 있으면 먼저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자신의 탈모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네네.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갑자기 탈모가 왔어요. 네네. 그런 분들 꽤 그러니까 있는데. 질병 후에 뭐 이렇게 탈모로 이렇게 연관이 그렇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코로나도 네. 이 코로나가 걸린 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셨다면 아마도 휴지기 탈모증이 오셨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먼저 휴지기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건 그 모발이 성장을 멈춘 상태의 머리, 그걸 이제 우리가 휴지기 머리라고 하는데 휴지기 머리가 많아져서 그래서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증가되는 거, 이게 휴지기 탈모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발이라는 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는 동안의 모발을 우리가 생장기 모발이라고 그러는데 생장기는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성장을 그만하고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때 그 모발을 우리가 휴지기 모발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으로 성장을 멈춘 거예요.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 기간을 거쳐서 빠지고 네. 그리고 새로 나서 또 새로운 머리가 자라고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고. 머리카락이 공부하기 싫어서 휴학하거나 일하기 싫어서 휴직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은 원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쉬고 네. 빠지고 누구나 새로 그래야 나고 된다는 거네요. 누구나 어떤 머리카락이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유난히 생장하는 게 적고 휴직하는 게 기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장 기간이 일정 기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게 그러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열이 많이 나는 어떤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는 심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또는 또 철분이 부족해서 뭐 빈혈이 심하다, 갑상선에 어떤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이럴 때도 이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자라지 못하고
빨리 성장을 멈춰서 그렇게 되면 휴지기 비율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도 늘어나고 네. 휴지기 모발이 많이 늘어난 결과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 이게 휴지기 탈모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자들 임신했을 때 머리 많이 빠지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약간 휴지기 그것도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애 낳고 나서 그래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걱정 맞습니다. 많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증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만 이제 모발 주기를 회복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로는 뭐 모발 영양제를 복용한다든지 두피의 성장인자 같은 걸 주사 또는 뭐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 가을철에 유독 많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휴지기 네네네. 탈모증이군요. 가을철에 환절기 때 모발이 좀 많이 빠진다. 이것도 일종의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조금 수채구멍이 조금 뭐 네네. 막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면 요즘 빠진 머리는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빠진 머리는 대부분 돌아옵니다. 네. 휴지기 탈모증 배워봤고요. 네. 다음은 원형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어떡해나.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자가 면역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면역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암세포처럼 뭔가 기능이 잘못된 세포를 처리하는 게 면역세포인데 이런 면역 시스템 세포가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거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어떤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 네네네. 이것도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아, 예. 면역 세포가 관절 세포를 공격해서 관절염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비슷하게 면역 세포가 모낭을 공격해서 모발이 빠지게 하는 거 이게 원형 탈모증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저렇게 여러 군데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네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 탈모증이 부분적으로 생기면 진단하기가 쉬운데 네. 근데 다음 사진을 보여드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미만성 타입이라고 부르는 원형 탈모증인데 이것도 네. 원형 탈모예요? 아니 네. 근데 전체적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 원형 탈모로 보이지는 않는데. 네네. 아니야 동그라미가 큰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미만성 타입으로 나타나면 초기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휴지기 탈모증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이라는 건 우리가 동전 모양으로 빠진 걸 얘기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빠질 경우에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미만성으로 올 때는 빠지는 양이 굉장합니다. 머리를 감고 이렇게 쓸어내리면 한 번에 20개 뭉텅뭉텅 그 이상도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의 원형 탈모증이 있는데 이 원형 탈모증을 치료하는 경우는 네. 잘못된 면역 반응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주사하거나 또는 복용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됩니다. 완치도 그렇군요. 가능하고. 그래요? 치료가 많이 되는 편이군요. 네, 대부분은 완치가 됩니다. 대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미만성일 경우는 진짜 병원에 가서 휴지기인지 원형 탈모증인지 부분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진단을 해야 돼요.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좀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 그러면 빨리 가서 진단 받는 게 그래도 제일 그렇죠. 좋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예. 안 들어보. 네네. 원형 탈모증은 이제 그렇게 치료하는 거고 다음에 흔한 탈모 중에 하나가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라고 네네. 있는데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라는 건 유전적인 탈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고 알고 있는 그런데 대머리가 유전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네. 여성들에게도 유전이 될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뭐 네네. 저도 이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상식이 좀 많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요. 여자는 대머리의 유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도 한 대 걸러서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요? 이 탈모에 관한 유전인자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받고 여성들에게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요? 다만
그 호르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가 탈모가 진행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 사진 보면 이 왼쪽 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남자들의 안드로겐성 탈모증. M자 이렇게 크게 있는 M자와 이제 진행이 되면 네.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네. 그 남자들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이고 오른쪽은 이제 여성들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인데 그냥 저거는 여성들은 엄마들 숱 없는 분. 네. 빈모. 흔히 보이는 그런 모습, 나이가 좀 드신 여성들한테서 흔히 보이는 가늘어지면서 속이 훤하게 보이는 그래서 네. 일명 이런 여성형 탈모를 가르마 탈모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거 예. 유전성이면 치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네네네. 어머 너무 유전- 너무 유전적인 다행이다. 탈모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 치료가 우리가 뭐 어느 기간을 치료해서 완치를 시키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하듯이 꾸준하게 거의 평생을 치료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치료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전은 그런 부계, 목에 다 되고 한 대 걸러 난다는 것도 일종의 속설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대 거르는 건 아니고 이 유전 자체가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한 분만 유전인자가 있어도 아들, 딸 구별 없이 유전인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외삼촌이 증상이 나타났으면 저도 나타날 수 있는 충분히 거군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유난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우리 외삼촌이 그러셨거든요. 외삼촌이 그러시구나. 그럼 선생님은 네. 안드로겐성 때문에 치료를 하신 네. 거예요? 저도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한 10몇 년 전부터 조금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그게 생기면 모발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가늘어지지 않도록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고 네. 이제 좀 굵어지라고 가끔씩 이제 성장인자 같은 주사 치료도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머리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아유 좋습니다. 그랬구나. 어쨌든 그런 거 휴지기 탈모증인지 원형 네. 탈모증인지 안드로겐성 탈모증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네네네. 네. 근데 이게 가늘어지면은 아예 가늘어지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치료하기?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제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은 이제 자신의 뒷머리를 이제 필요한 부위에다가 이식을 하는 건데 이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개식 방법과 비절개식 방법이 있는데 절개식 방법은 뒤쪽 후두부의 모발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1cm 정도 폭으로 떼어내서 그걸 옮겨 심는 거고 비절개식 방법은 펀치라는 아주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하나씩 뽑아서 이식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개식은 한 번에 그 모낭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좀 수술이 간단하고 시간이 짧게 걸리는 반면에 네. 길게 흉터가 남기는 그런 어떤 그 단점이 있고 흉터가 이 머리 네. 속에 네네 남는군요. 길게 비절개식은 하나씩 옮겨 심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식 수술은 모내기 할 때 모판 옮기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비절개식은 꽃씨 뿌리듯이 그냥 씨를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뿌리군요. 어우, 사진에-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하나씩 파내서 아, 심는 그러니까. 거라서 네네. 파내는 것도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렇구나. 네. 예. 어우, 신기하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절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제 수술 방법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